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19일입니다. 현재 시간 9시 55분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은 2018년 5월 태극기 부대 동지님들이 집회할 때 제가 촬영한 사진입니다. 2018년 그때 참 우리가 열심히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집회를 하고 데모스트레이션을 했습니다. 자, 그 후로 이제 정권이 항상 모순되는 게 있는데, 정권이 교체가 된 게 아니라 정권이 연장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리고 윤석열 정권 자체가 이상하게 거기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세력이 누구인지 몰라요. 여기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이제 박근혜 운동을, 석방 운동을 하고 뭐 사개 탄핵, 체제 탄핵, 박근혜 석방 운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체성이 정확하고 뭔가 그 이제 뭐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요. 그러나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을 하다가 넘어와가지고 이제 지금 여의도에 있는 김무성, 유승민이 이끌고 있는 그 당시 이제 야당, 경상도 경남 쪽이고 그렇죠. 자칭 이제 그들은 박정희 전두환하고는 완전히 담을 쌓아놓은 김영삼, 김대중 계로 이루어진 계파들이고 그들이 키워놓은 정치인들이고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을 하고 그래야죠. 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말을 하고 오늘 제가 다른 건 없어요. 이렇게 하루하루 이제 선비의 마음으로, 부족한 선비의 마음으로, 탐구하는 마음으로 이제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하고 다음에 조중동 경향 이 네 개의 신문, 중앙은 나는 보지 않고 그래. 그 재벌이 만들어 놓은 신문이기 때문에 뭐 그렇고, 홍석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언론이 객관적이지 않고, 그래도 한국에서는 조선하고 동아가 두 개가 있는데, 이것도 뭐 엄청난 특정 지역 세력들하고 특정 지역 이념과 사상을 갖고 있는 자들이 그 펜트를 잡고 있어가지고 객관적이지 않고 지들 마음대로 움직이고 그렇습니다. 지들 언론의 권력에, 언론 권력에 힘을 실어주는 자들한테 축성하고 있고 그래요. 자, 지금 방금 이제 페이스북을 올렸는데, 자, 페이스북을 올리기 전에 또 요즘 데이터 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갑니다. 이번 달도 데이터 요금이, 통신 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무제한을 쓴다고 해도 그 외로 계속 사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 뭐 전화기를 2대를 돌리고 있고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모든 것은 비용이 들어가고 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또 저 같은 사람은 돈 이렇게 우리 아스팔트는 돈하고는 관계가 멀고 그러니까 아예 생각하지 않고 그러는데, 요즘 이제 우리 아스팔트 사람들이 아스팔트 활동하면서 우파 활동하면서 박근혜 팔면서 돈을 갖고 간 애들 엄청나게 지금 앞으로 이제 닭다구리 하고 그럴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고 그래야지. 거의 피눈물 흘리면서 했는데, 어떤 놈들은 방송하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수십억을 챙겨버렸어요. 그럼 되나? 뻔뻔스럽게 돈이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하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돈도 이기지 못하는 게 있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페이스북에서 이제 페이스북에 이번 주 천멸중공을 이끌고 있는 한 국장님께서 성명서를 발표했네요. 자, 페이스북 바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알려주고 그래야 됩니다. 자, 제가 9월 21일에 있을 한미일 동맹 강화, 중국 공산당 격퇴, 이런 좋은 문장이 나오기는 어려워요. 이런 좋은 문장은 하루아침에 1년, 2년 만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머리가 좀 괜찮은 사람들이, 또 유전자도 괜찮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고, 테스트를 거쳤고, 그런 훈련받은 사람들이 나오는 글은 괜찮고 공감이 많이 가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가 보도 자료 읽어드리겠습니다. CCP가 뭔가 하니 중국 공산당입니다. CCP 아웃. 한국, 미국, 일본 동맹 강화 촉구. 우리가 약자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50대인데 약자를 쓰고 그러면 저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단어를 축약한 거를, 압축한 것을 풀어가지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월 21일 수요일 11시 30분 중국 대사관 앞에서 제39차 기자회견 개최. 이분들이 39차까지 했네요. 매주 수요일마다 2년 정도 활동하신 분들이 있고 그래요. 다들 이제 중국 대사관하고 중국 대사관저 거기 찾아가면서 대한민국의 기득권 새끼들, 대한민국의 정치인 새끼들, 이 새끼들이 가서 아부하고, 빨고 그럴 때 이분들은 이제 천멸중공을 외치신 분들이고 그렇습니다. 하나, 지난해 10월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아유, 큰일 났네. 자, 글씨 커지네 이제. 지난해 10월 출범한 반중 시민단체 CCP 중국 공산당 아웃이 9월 15일 중국 공산당 전인대 상무위원장 리 잔수의 방안을 우리 정부에 대한 산불이란 준수 협박이라 규정하면서 한국, 미국, 일본 동맹을 강화하여 중국 공산당을 물리치자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와 함께 중국 공산당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둘, 이 단체는 작년 9월 15일에도 외교부장 왕이가 방한해서 한국과 미국을 이간시키려 시도했다며 중국 공산당이 일부러 9월 15일에 연이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이런 책동을 벌이고 있다고 단언했다. 중국 공산당이 6.25 전쟁을 항미 원조 미국에 저항하고 조선을 도왔다는 내용이고 그래요. 침략자 미군과 맞서 싸운 정의로운 전쟁이고 승리한 전쟁이라고 우기면서 미국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공갈을 때리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셋, 사실 6.25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중국 공산당과의 전쟁이었다. 북한 괴뢰군의 주력으로 선봉했었던 6만 정예군이 중공군 소속이었으며 휴전에 이르기까지 무려 240만 명의 중공군이 참전했다. 남북한 합쳐서 300만 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었고 국토는 처절하게 파괴되었다. 4. 이런 참극을 일으킨 중국 공산당은 단 한 번이라도 사과는커녕 공경련이 대한민국의 독립과 주권을 무시하고
복종을 강요하는 망동을 저지르고 있다. 우리의 주권적 결정에 대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공갈과 협박을 자행한다. 사드 방어 배치를 반대했다. 나토 정상회의 참여를 반대했다.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를 반대했다. 반도체 칩포 참여를 반대했다. 대한민국을 노예국으로 여기지 않고서는 감히 할 수 없는 오만방자한 작태를 중국 공산당 이 새끼들이 했다. 다섯, CCP 중국 공산당 아웃. 관계자는 조선족과 중국 유학생 등을 활용한 온라인 공작, 동북공정, 공자학원을 통한 통일 전선 공작, 드라마를 통한 세뇌 공작 등을 열거하며 중국 공산당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하는 침투 공작은 또 얼마나 가공한 것인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6. 이 관계자는 특별히 한국 정부가 문재인 정권이 삼불이란을 선서했다는 중국 공산당의 노골적인 주장에 주목했다. 아무리 중국 공산당이 거짓말을 숨치듯 밥 먹듯 하는 집단이라 해도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런 엄청난 얘기를 할 수는 없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17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촛불 폭동이 한창일 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등이 중국 공산당에게 삼불일한을 밀약하고 그 대가로 중국 유학생 대거 동원, 자금 지원, 그리고 댓글 부대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에게 국가안보를 상납한 반역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실 여부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7. 중국 공산당 아웃은 윤석열 정부의 사드 기지 정상화를 적극 지지하면서 불법 사드 철거, 기지 공사 중단, 미군 철수를 외치는 자들을 친중 매국노 반역자들로 규정, 척결 분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는 아부하고 구걸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8. 이 단체 관계자는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째, 북한의 김일성 왕조, 남한의 주사파 톡착 빨갱이들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꽈리를 틀고 있다. 우리 주적은 중국 공산당이다. 둘째, 공산당과의 협상이나 약속은 스스로 함정에 빠지고 자기 목에 올가미를 거는 짓이다. 힘을 기르고 동맹을 강화해야만 평화를 지킬 수 있다. 9. CCP 중국 공산당 아웃은 대표적인 보수 애국 단체인 나라지킴이 고교연합과 자유수호 포럼이 중국 공산당의 행패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만든 단체로 지난해 10월 13일 프란츠 센터에서 성란의 출범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3일 중국 명동 중국 대사관 앞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요구하는 첫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래 매주 수요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행사를 열고 있다. 내일 모레입니다. 9월 21일은 39번째 기자회견이다. 이상으로 이제 중국 공산당 아웃 하고 공자학원 철거 해체를 하는 시민단체의 성명서를 읽어드렸습니다.
다음에 그저 대한민국 헌법소원단에서 나왔는데 성명서는 아니고 그래요. 자, 이렇게 아스팔트에는 이론 한 장 챙기지 않고 자기들 회비 모아가지고 이렇게 국가 정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뭐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박근혜를 팔아가지고 돈을 수억을 챙긴 그 인간들, 여기 아스팔트에 있는 이분들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좀 읽어보고 그래야 돼요. 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반드시 더러운 짓을 한 놈들은 그 보복을 당하고 그럴 겁니다. 자, 세상은 돈이 권력이고 그렇지만은 돈을 잘못 처먹고 그러면은 배때지 터집니다. 오늘 뭐 저도 낮에 그 윤석열 정권이 그 영국 런던 영국 여왕 뭐 죽어가지고 그 장례식에 가가지고 뭐 홀대를 받았다는 뭐 SNS 소식을 딱 듣고 뭐 걱정했는데, 근데 대한민국 언론 이놈아들이 가만히 있네요 지금. 예? 대한민국 언론 이 새끼들이 좀 가만히 있어요. 예? 뭐 KBS가 앞장서가지고 지금 뭐 정리를 다 해버렸네. 뭐 KBS 뉴스 보시면 되고. 참 이거 지금은 그 전라인민공화국 시대고 그래요. 그쪽으로 모든 돈이 다 갑니다. 그 정권이 바뀌어도 그 5.18 얘기 안 해요. 유튜브 관계자들 5.18 이야기 안 해요. 망월동에 다 내려가가지고 거기에서 뭐 무릎 꿇고 비석지 안고 울잖아. 그러면 우리 그 타도에 있는 타도 출신들은 뭐 어떻게 생각해?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가슴이 싸늘해지고 막 싸늘하고 싸해지고 그러는 거지. 적개심이 생기고 그러는 거지. 적당히 해야 됩니다. 적당히. 자, 저기 광주 나주에 계시는 김동문 기자님이 글 올리셨는데 이분 글 올리고 그러면은 이 영상 자동 폭파야. 이거는 저기 그 다른 채널 통해 가지고 올리겠습니다. 그 김동문 기자도 전라도 나주 김동문 5.18 기자도 그 80이 넘으셨는데 뭐 유튜브에서 활동하다가 그 강제 삭제 당하고 그러니까 이 페이스북으로 건너 오셨네요. 나 5.18 이야기 안 했어요. 저 머리에 지금 종기가 엄청나게 나요. 왜 종기가 이렇게 나는지. 머리를 빡빡 깎고 다니고 싶은데 또 머리 빡빡 깎으면은 또 남들한테 혐오감을 준다고 하기에 가만히 있고 있습니다. 뭐 극우 각성운동도 있고 지금 뭐 지식인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뭐 아스팔트에서 많이 본 분들은 아니고 그래요. 우리 아스팔트를 그 민초들만 나와가지고 했는데 그 민초들은 철저히 개무시 당하고 그러는 거죠. 자, 돼가지고 제가 뭐 오늘 좀 이렇게 글을 뽑아놓은 게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용어를 하나 딱 만들고 그랬는데 윤석열 정권이 저는 이제 새로운 용어로 이제 윤천희 정권이라고 앞으로 말하고 그러겠습니다. 윤석열, 다음에 천공도사, 또 김건희. 이 정권 자체가 배후에 누가 있는지 어떤 세력들이 조종하고 있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그래요. 뭐 검사 출신들은 검사들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검사 아이들도 지네들 정치에 대해 가지고 저런 거 다 알잖아. 뭐 비선 라인 그런 거. 걔네들까지 검사 아이들까지 입을 닥치고 꼼짝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뒤에 있는 배경은 누구야? 문재인이야?
누군데? 나 어제 그 개구리를 그 서울 올라와가지고 처음 봤는데 토실토실하게 살이 쪄 있더라고요. 자, 여기 이제 제가 이제 뭐 2012년도 9월 15일 그 뉴데일리 김필재라는 그 기자가 쓴 글인데 이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글자 깨지네. 노트북이 이게 저기 뭐 40만 원짜리 뭐 50만 원짜리 이거는 금방 빨리 고장 나요. 가다 꺼지고 이게 이 중국제 보니까 참 김필재 뉴데일리 논설위원 2012년 지금부터 22년이고 10년 전에 10년 전 9월 15일 날 올린 글입니다. 빨치산 남로당 5.18이 D는 어떤 세력인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나오고 그리고 그래요. 인민혁명당 당수 도예종의 정체. 인혁당에서 인민혁명당에서 남조선 민족해방전선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대남 공작 김필재. 현재 대한민국에서 날아다니고 기어다니고 완전히 기득권 그 상황이 된 종북 인사와 단체들이 뿌리를 깊이 캐고 들어가면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연계된 남로당을 만나게 됩니다. 인민혁명단, 이게 인혁당, 통역당, 민천항영, 난민전,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을 보면 이게 박정희 전두환 때 일이죠. 핵심 세력은 역시 북한과 연계된 인사들이다. 도예종 같은 인물이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그는 1948년 남로당에서 활동하다 1960년 민족 청년 동맹이 민민청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 간판을 말해주고 그래야지 약자로 하고 그러면은 저게 전문 용어가 되어버리고 그래요. 그래 우리 그 민초들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단체 이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야 됩니다. 민족 청년 동맹 경북 간사장을 지냈으며 1964년 7월 북한 간첩 김배영, 김규칠 등과 함께 인민혁명당을 조직하여서 지하 활동을 하다가 피검하고 복형한 인물이다. 복형한 인물이다. 옛날 단어네요. 그래 피검했다는 거는 수사를 받고 복형했다는 것은 깜빵생활을 했다. 그거네요. 도예종은 인혁당이 뭔가 하니 인민혁명당입니다. 인혁당은 인민혁명당. 도예종은 인민혁명당 사건 이후 1974년 인민혁명당 재건이 사건으로 다시금 박정희 정권 당국에 체포되어 이름에 사형됐다. 도예종은 인민혁명당 재건이 이외에도 서도원, 하재환 등과 함께 민청항영 사건에도 관여했었다. 도예종이란 이름은 박정희 대통령 집권 말기에 발생한 최대 공안 사건인 난민전, 저거 약자를 해놓고 그러면 몰라요. 전문 용어가 되어버려. 이래서 인문학 하는 아이들이 가장 쉬운 게 인문학인데 어렵게 만들어버려요. 지들끼리 전문 용어로 저걸 또 만들어버린다고. 자, 난민전이 뭔가 하니,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별거 안 해요. 사건에도 등장한다.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사건 이걸 난민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난민전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난민전 사건 연루자들은 남한에서 공산혁명이 이루어지면
북한군에 지원 요청을 모의했다. 이들은 혁명이 성공하면 중앙청에 개항할 붉은 별이 그려진 대형 전성기를 준비했다. 전성기란 무슨 말인가 하니 전쟁 전자에다가 선선자에다가 깃발 그 지자가 전성기입니다. 전성기의 전쟁에 사용하는 깃발입니다. 전성기의 상부는 위쪽은 적색으로 해방된 지역인 북한을, 하부는 청색으로 미 해방 지역인 남한을 상징하며 중앙의 붉은 별은 사회주의 혁명의 희망을 의미했다. 문제의 깃발은 사형당한 도예종 등 소위 팔열사가 입었던 네일을 염색한 천으로 만들어졌다. 좌익 사건 실록은 난민전이 김일성에게 바치는 서신을 수록하고 있다. 문제의 서신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께 없어 인도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품 안으로 안기는 영광스러운 조국 통일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는 김일성에 대한 찬양과 숭배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난민전 난민전이 뭔가 하니 남조선 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를 난민전이라고 했어요. 난민전은 1979년 대부분의 조직원이 검거됐지만 이 조직이 운동권에 미친 영향은 지대했다. 79년도. 우선 난민전 잔당들은 80년대 좌익 세력의 주체 사상을 전달하는 연락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해서는 반미라는 반제국주의 투쟁이 중요하다는 난민전의 투쟁 노선 역시 그대로 수용됐다. 난민전에 직접 연루 검거됐던 이들 역시 80년대 좌익 세력의 큰 축을 형성했으며 이들은 김대중 지금 생각하고 그러면 이들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민주화 인사로 둔갑되어 버렸어요. 김영삼 정권은 보수가 아니라 좌익 정권이고 그래요. 내가 이 말 하고 그런 거는 김영삼은 좌익이야. 우익이 아니었어요. 정치 정권을 잡기 위해 가지고 노태우를 살살 끼워끌 가지고 노태우 뒤를 봐준다고 하면서 노태우를 씹어버렸지. 그게 지금 역사적인 현상이고 그랬잖아요. 이들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민주화 인사로 둔갑했다. 민주화가 이 공산화 작업이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은 머리 중도 좌파가 이명박이야. 저거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중도 좌파 이명박이야. 참 그렇게 정신이 없었나? 돈이 권력 있어요. 대한민국은 머리 저기 2012년도 기사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머리 중도 좌파 이명박을 제외하고 몸통과 팔다리 모두 극자 빨갱이 세력이 장악한 상태다. 올해 대선을 잘못 치르면 국가 체제가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으로 좌익 세력을 제압했어야 하는데 이미 그 시기를 놓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예, 이렇게 뉴데일리 기사를 제가 읽어드렸어요. 지금은 머리부터 전체 다가 빨갱이화.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 5.18 그쪽 세력하고 남로당 빨치산, 예? 이렇게 쭉 해가지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때 완전히 다 세탁을 한 걔네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다 통치하고 있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답답해라. 그러던
뭐 이거 뭐 유튜브에서 내그 저기 뭐 5.18 이야기 하지 않고 그랬으니까 그 당신들 이거 삭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뭐 아 뭐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또 삭제의 자유도 있잖아. 우리도 표현의 자유를 하는데 당신들도 이제 삭제의 자유가 있다고 그 언론을 막고 그러면은 머지 않아서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변화가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윤석열 정권, 윤석열 천공도사 김건희 정권 지나고 나면은 어떤 또 세상이 올 줄 몰라요. 그때 뭐 구글 유튜브 한국에 있나? 우리한테 잘못 보이고 그러면은 그냥 가는 거야. 내가 대통령 되면은 내가 정치 정권 딱 장악하고 잡고 그러면은 싹 바꿔버릴 거야. 영상 삭제하지 마세요. 다음에 이제 오늘 이준석이가 한국 정치 역사에서 엄청난 자기 나름대로 큰일을 하고 그 또래 들었는지 흥분해가지고 난리인데 그 옛날에 누구 생각나네? 우리 조상님들이 이제 경상북도 봉화군 그 제3년에 그 집성촌이 우리 경주 손씨들이 그쪽에 엄청나게 많이 살아요. 근데 거기 이제 고려 말에 이제 그 사대부 성리학을 한 사대부들이 성리학을 배운 그 사람들이 중에서 정도전이 있었잖아. 지금 무슨 정도전하고 뭐 이준석이하고는 상대도 안 되고 그랬지만은 오늘 이준석이가 말해서는 안 되는 걸 말해버리고 그랬어요. 우리 쪽에 그 완전히 그 아픈 곳을 삽으로 꽃갱이로 막 마구마구 패가지고 피를 난자해버렸습니다. 12.6 사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엄청나게 그거하고 부마 사태. 그거 또 올라가면서 또 저 얘기 다 꺼내고 그랬어요. 근데 왜 박근혜는 그렇게 사기, 탄핵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사천리로 그냥 한 번에 천리를 가듯이 다 해쳐버리더니 왜 이준석이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나? 이준석이 뒤에는 유승민이하고 김무성이가 있어가지고 유승민이하고 김무성이가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여의도에 있는 그 저기 뭐 국회의원들 김무성이 유승민이가 그렇게 무섭나? 찍소리도 못하고 있네. 자 이렇게 됐고 다음에 또 뭐 이제 뭐 학자들은 학자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뭐 저기 뭐 아스팔트에서 나와서 이제 아스팔트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육사 출신들 같은 경우는 박정희하고 전두환 시절에 자기네들이 이제 육사를 다녔거나 그때 장교 생활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쪽에 소속된 인재들이 많은데 아스팔트에서 만난 기자들 중에는 김영삼 걔가 엄청나게 많아요. 김영삼이가 청와대에 있을 때 김영삼이 따라서 이제 청와대 들어간 기자 출신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면 나이가 70이 다 넘고 이제 그랬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보고 그러니까 좀 애매하게 말을 하고 그래. 지금은 다들 이제 윤석열을 빨고 있죠. 예, 그리고 우리 또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고 설거지하고, 예? 살림 살다가 이제 뭐 아스팔트 기어 나온 우리 여성 동지들은 나 좀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미움받고 그러는데 좀 알고 좀 이제 돈을 주던가 후원을 하든가 해요. 참 아유 나 씨 욕 나오네 그냥. 나도 욕 존나게 잘 하는데 그런데 내가 이제 뭐 저기 뭐 사이비 신앙인이라고 나 스스로 이제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욕하면 안 되지. 요즘 이제 이제 아스팔트에서 정신과 의사 뭐 최성환 박사라는 정신과 의사가 아주 강경하게 발언을 해가지고 인기를 끌고 있어요. 아스팔트도 재밌고 그래요. 지금 뭐 여의도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방송 들어보고 그러면은 이제 뭘 방송해야 할지 몰라.
근데 좌파 아이들은 그 국회의원서부터 그 좌파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서부터 제하하고 아스팔트까지 이제 뭐 김건희 사냥으로 다 나가더구만. 근데 여기는 그 자유보수 쪽에서는 뭐 대한문에서는 뭐 그 윤석열 인정하지 않고 저쪽에 뭐 동아면세점하고 이쪽 서울시의회 앞에서는 윤석열이를 인정을 해주는데 중간 입장에 서 있고 그래요. 완전히 빨아주는 게 아니야. 또 건너편에서는 이제 뭐 김건희 뭐 이거 뭐 저기 뭐 그 타도 운동을 하고 있는 좌파들 맞서 가지고 지금 이제 그 50대 초반하고 40대 뭐 친구들이 모여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는 또 사람들 안 가. 그쪽으로는 또 우리 또 저기 태극기 부대 사람들도 안 가. 그 참 이상하게 판이 짜여버리고 그랬습니다 지금. 내일 오후 2시에 국토본에서 국토본이 뭔가 하네.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국토본인데 대한문에서 하는 국본하고는 좀 틀려요. 근데 저기 뭐 대한문에서 국본에서 하던 뭐 변호사들도 저기 다가 있고 그러네. 뭐 쟤네들 같은 경우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부정선거 윤석열이도 뭐 부정선거로 당선됐나? 그 논리가 이게 무슨 덩어리고 그래? 무슨 덩어리? 예? 그래서 정치는 가만히 좀 살펴보고 그러니까 우리 민초들 하는 관계없이 기득권 그르마들이 싸움이고 그래요. 그르마들이 싸움이야. 그럼 우리 민초들은 그르마들이 이제 돈을 내고 접하는 정보를 접할 수가 없잖아. 정보는 돈이에요, 돈. 정보는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지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스팔트나 뭐 신문 쪼가리 보고 보서 카더라 하면서 뛰고 있는 뭐 활동가들 정보 저도 없잖아. 어? 걔는 여의도 애들 만나 가지고 뭐 저기 같이 활동하고 그러다가 나는 그 아스팔트 나오기 전에는 그냥 사기든 거 사기 당했어요. 그렇게 말하고 그랬는데 여기는 또 뭐 씨발 내다바이라고 또 말하고 그러대. 내다바이. 일본어를 알려면 확실하게 알고 그런 거지. 사실 우리는 저기 나는 고등학교 때 일본어를 했어요. 고등학교 때 히라가나 하고 가타카나 하고 일본어를 공부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고 다음에 대학에 가가지고도 실용 제페니스 랭귀지 하고 그 뭐 일본어에 대해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지금 사용하지 않다 보고 그러니까 대가리가 안 돌아가. 뭐 88년도, 뭐 89년도, 90년도 그때는 일본인하고 대화를 해도 꿀릴 게 없었지. 듣는 건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일본어를 가지고 내가 그들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다 전달하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픽업이 된 거지. 자, 이렇게 됐고 세상은 그 아는 만큼 보이고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이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틀려지고 그래. 다행히 내 페이스북에는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좀 이제 이상하게 저기 종교적인 광적으로 접근해 오는 사람들하고 다음에 그 완전히 이제 노가다판에서 하는 노가다 깡다고 십장들 있잖아. 조직 폭력 배상을 하다가 먹고 살 게 없고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이제 강경하게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내가 다 차단해버려요. 문장을 딱 보고 그러면은 문장이 아니에요, 그거는. 생각을 하지 않고 모든 것에 대한 자기 열등감, 적개심, 증오심을 가지고 글을 썼더라고. 그게 무슨 문장이야? 그게 무슨 글이야? 아니지. 다음은 이제 페이스북 살펴보았고, 다음에 우리가 조중동, 경양, 이렇게 오늘 세 개 가지고 봅니다. 일본은 안 봐요. 그럼 돈 가치고, 우리가 거리에 돌아다니게 되면은, 돈 10만 원을, 만 원짜리 10장을 딱 꺼내고, 5만 원짜리 2장을 딱 꺼내 가지고,
신문 구독하세요. 신문 구독하세요. 딱 보고 그러면 중앙일보가 거짓 하더구만. 그래서 안 봐. 어떻게 사람의 여론을 돈으로 살려고 하나? 그거는 저기 이병철 회장 그 창업주도 그걸 알고 그러면은 기겁을 하지. 기겁을 하지. 대한민국에는 언론이 없습니다. 자, 그 경향부터 한번 보죠. 뭐 엘리자베스가 한국하고 무슨 관계 있나? 이제 뭐 영국은 이제 다 이제 옛날 그 봉건 시대 때 그 본집이 힘이 있을 때 그 뭐 따로 가서 자료지게 참가하고 그러는 거지 제후국들이. 근데 그 저기 주변에 그 식민지가 다 독립해가지고 영국보다 더 잘 나가는데 영국은 이제 저기 뭐 땅 자체가 적잖아. 그리고 뭐 호주 뭐 캐나다 뭐 영국 연방 그게 뭐 에휴 미국 뭐 골룡 또 돌고 그랬는 거니까 쟤네들은 그 2000년 전에 로마의 그 이태리 로마 아이들의 식민지였어요. 식민지 아주 미개한 나라였는데 저기가 어떻게 그 뭐 저기 해상을 돌아다니고 뭐 또 뭐 그 로만 카톨릭에서 독립해가지고 뭐 영국 뭐 국교 뭐를 만들어내고 그랬더니 지들끼리 좀 해가지고 뭐 나폴레옹하고 전쟁해가지고 이기고 스페인하고 전쟁해가지고 이기고 그래 가지고 세상 무대에 좀 장악했는데 지금 영국 뭐 내세울 게 없잖아. 자, 정치부터 보고 그랬습니다. 요번에 뭐 저기 뭐 국제 무대에 나가게 되면은 대한민국 누가 챙겨주나? 한국에서는 대통령 되고 그러면 뭐 권력 잡고 그러면은 왕같이 모시고 그랬지만 해외 나가서는 그 힘의 논리인데 누가 챙겨줘? 챙겨주는 거 없지. 와, 이 새끼들은 뭐 경영학 뭐 이동학을 엄청나게 띄우고 있네. 이동학을 뭐 지금 뭐 11개 기사를 만들어 가지고 4일 동안 뭐 그 딱 간판에 걸어놓고 있네요. 저놈하고 뭐 차기 대통령인가? 대통령 시대를 하지 말고 용산 청와대라고 말해라. 용산 청와대. 뭐 대한민국도 슬픔 함께 찰스 3세 국왕의 직접 위로 그렇네. 주호영이 원내 대표가 주호영이 되었다. 40% 국민의힘 조사. 그 국민의힘은 거기는 이제 저 호남 세력을 기반으로 한 아이들이 다 장악해버렸어요. 이제 뭐 대한민국에는 그 뭐라 그럴까 이제 그 산업화 세대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가 열심히 일한 세대 그런 세대는 이제 없어요. 모든 것을 이제 그 데모하는 새끼들이 다 차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는 망하는 거야. 나라가 이제 망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나와 있나 뭐. 정치는 볼 게 없어요. 다음에 경향 볼 거 없고. 다음에 여기 이제 조선 어떻게 나오나. 아까 조선주 한번 방송하려고 공부 좀 해봤는데 이 조선도 뭐 저기 볼 거 없어요. 조선하고 이제 동아가 이제 내세우는 게 있지. 한미 동맹, 군사. 요 얍삽한 새끼들. 아이고 씨발. 뭐 지들끼리 정보 딱 공유해가지고 박근혜 죽여버릴 때는 언제고. 5년 동안 또 가만히 있다가
요번에 또 이제 그 아메리카 애들이 또 뭐 핵 항공모함 뭐 항공모함이 들어온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또 살살 또 이제 선전선동하는 거 봐요. 저게 무슨 신문이야. 시종일관 똑같이 하고 그래야지. 이제 이놈 아들이 누구 편에 드나? 저번에 문재인 존나게 저기 뭐 빨고 그러더니 아, 또 이것도 빨고 있네. 자, 오늘은 제가 할 얘기 다 하고 그랬으니까 자, 뭐 신문은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고 한 시간을 넘기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오늘 뭐 저기 다행히 페이스북에 뭐 한 국장님이 좋은 거 이제 그렇게 갖다 놓으셔가지고 제가 좀 많이 읽어가지고 콘텐츠를 채울 수 있었네요. 2018년 5월달 광화문 광장의 한 장면입니다. 이 트럭은 1987년도, 88년도 그때 운행한 미군 트럭이었는데 이 주인이 그 저기 한 2000년대 이걸 저기 구입했다 하더라고요. 저거 몰고 나와 가지고 이 트럭 주인도 엄청나게 조사를 많이 받고 고초를 겪었죠. 경찰서 끌려가가지고 수납 많이 당하고 그랬어요. 그때 그 인천 분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참 너무나 감사하죠. 그리고 제가 이런 또 이제 사진을 촬영하고 영상 기록을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좀 이제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요. 근데 이거 뭐 정치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박근혜 파리 해가지고 엉뚱하게 이제 박근혜 뭐라고 자기 배때기만 우리 그 강원도 태백 말로 지들 배때지만 그 채운 새끼들이 있어요. 그런 새끼들부터 참수해야 됩니다. 박근혜 팔아 가지고 지 배때기 채운 새끼들 아직까지 박근혜 팔고 있더구만. 자, 오늘 2022년 9월 19일 밤 10시 43분입니다. 월요일. 오늘 국가 정상화 신문 쪼가리 아니 뭐 저기 내 생각한 것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